해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주팔자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먼저 사주팔자란 주어진 삶의 조건과 범위를 아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도구가 있는데 도구는 총 4가지예요. 음양, 간지, 육신, 신살 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양, 간지, 육신, 신사를 다 파악하면요. 내 삶에 주어진 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분을 다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게 사주팔자를 보는 법이다.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고 알아야 되느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거든요. 사주팔자를 알게 되면요.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각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분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해지게 되면요. 적절하게 알맞게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역학자의 눈에는 사주팔자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보여요. 예. 낮이 있고 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농기구 같은 도구들도 있고 뭐 낚시, 뭐 책, 총 또는 그물, 뭐 여기는 뭐 염소인지 소인지 동물도 있죠.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게 사주팔자라고 보이시면 돼요. 그게 뭐 이렇게 행동적인 부분들도 좀 주어져 있는데 뭐 끈기 있는 행동 또는 뭐 명예적인 행동, 남과 함께하는 협동하는 행동 이런 어떤 조건들이 사주팔자가 갖고 있는 조건들인데 그 역학자들은 이러한 조건 내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도구로 찾아내는 거죠. 역학자의 눈에는 사주팔자가 이렇게 보여요. 이 사주에서는 낮이라는 요건이 좀 두드러져 있고 농기구, 요건 이제 홈이거든요. 홈이. 그 다음에 이건 낮. 홈이와 낮도 있고 동물인 소도 들어있고요. 뭔가 행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독립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사주팔자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농부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구나. 역학자의 눈에는 사주팔자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낮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도구로는 낚시도 있고 등대도 필요하고 그물도 필요하죠. 행동적인 부분도 있고 남과 협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어부의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역학자가 보는 사주팔자는 이렇게 조건들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더 쉽죠. 공부하는 모습도 들어가 있고요.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가 올라가는 어떤 조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법관을 하면 되겠구나. 예. 다음 그림 볼까요?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칼을 다루고 청진기라는 도구를 다루고 있네. 굉장히 이상적이고 고급적인 직업 환경을 갖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를 하면 되겠구나. 사주팔자를 본다는 건 이렇게 두드러진 조건들을 읽어내는 거죠. 이 사람을 또 볼까요? 또 뭐가 있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도구들도 망치라는 도구 요거는 설계도거든요. 설계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은 기술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실제 사주팔자는요, 이렇게 한 가지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고요. 대체로 여러 가지가 좀 섞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한 1000명을 풀어보면요. 한 950명 이상이 다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낮에도 일하는데 도구가 농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낚시와 그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농부로서의 삶이 조금 더 강하고
어부로서의 삶은 조금 약하구나. 요게 이제 일반적인 사주팔자의 어떤 모습들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드러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중복되게 나열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요, 사주팔자를 보고 나서 농부로서의 삶이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어부로서의 삶은 좀 효율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때는 농부의 삶을 좀 더 중점을 둬라. 이렇게 이제 방향 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도요,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하고요. 대체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농기구도 있고요, 낚시, 그물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며 이런 도구들도 또는 설계도를 봐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농부, 기술자, 어부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이 중취업돼 나타나고 그 안에선 농부나 기술자의 모습이 좀 더 두드러지고 어부로서의 모습은 좀 약하게 된다. 그래서 직업을 분석해 줄 때 농부와 기술자, 어부를 다 분석해 주는 거죠. 그 안에서 농부와 기술자의 모습이 조금 더 당신의 삶에 효율적인 어떤 성취나 보상을 안겨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주팔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자꾸만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주팔자는 찍는 게 아닙니다. 분석을 해주는 게 맞고요. 이 분석된 결과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선택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자유의지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 자유의지는 그 한 개인이 속해 있는 뭐 사회환경이라든지 또는 가정환경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욕망, 또 개인의 욕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주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을 이 사람을 하나 사주라고 보고 이 사람이 예를 든다 하더라도 농부와 기술자와 어부 세 가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현실이라든지 또는 뭐 가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농부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부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주가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농부와 기술자와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패턴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 패턴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상황들, 개인적인 자유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드린 사주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그 사람의 사주에 어떤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지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사주팔자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